이 소식을 좀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내용들이 한반도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I don't believe so because I don't think North Korea will ever voluntarily give up nuclear weapons. It's been the pattern as we've watched it for over 3 decades. So last night the president asked for Ambassador Bolton's resignation. As I understand it, it was received this morning. And when the president makes a decision like this, he's well within his rights to do so. Terrible thing that he did, but he broke the law. Very simple. This is highly classified. That's the highest classified information. 놀랄만한 내용들이 꽤 많아서요. 하나하나씩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물론 전제는 이게 다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이긴 한데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제보다 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가 더 세서 이게 다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밀린 거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존 볼턴 보좌관의 경우에는 이 미국과 북한의 이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그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합의해야 될 의제는 예.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되고 실천된다라면 그 다음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겠다. 이제 이런 그 원스텝, 투스텝으로 그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핵화 자체,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경제적 번영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이 남한 정부가 얘기했던 남북 화해 그리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 아젠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비핵화라는 본질에는 좀 등한시했다. 근데 이런 당시에 있었던 그 뒷이야기를 지금 회고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였다라는 표현까지 볼턴 보좌관이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합리적인 이 상황이라고 보십니다.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 볼턴 보좌관 전 보좌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 예일대를 나와서 변호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유엔 대사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매파 그런 정치인이죠. 강경파 말씀하시죠. 아주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그 볼턴 보좌관이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 핵에 대해서 이제 리비아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리비아식이 뭐냐면 그 비핵화 후 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즉 비핵화가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강경책이거든요. 그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어요. 그걸 트럼프가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존 볼턴 보좌관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메모왕이에요. 모든 걸 다 메모를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상황들을 다 전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도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회고록이 발간 소식이 있자마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 출판 금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이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언론에다가 아예 초고를 다 릴리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뿌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책이 발간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지난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당시 한국 정부가 아시겠지만 2018년도 3월 달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특사로 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평양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해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은이 좀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한테 전달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 그럼 나가서 바로 기자회견 해라. 당신이 그 이야기 해라.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때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뭔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이 정상회담 할 때 우리 단독회담 하자. 우리 통역만 하고 단독회담 이걸 이제 끝까지 고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무자들이 들어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게 안 되니까 즉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해결해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싱가포르 회담을 해서 결국은 또 싱가포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그게 안 통했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즉 트럼프 이 존 볼턴 보좌관 입장에서는 당시 아마 백지를 줬어도 아마 트럼프는 사인했을 것이다. 즉 아무 내용이 없어도 트럼프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회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한국이 이 상황들을 뭔가 자초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남북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악화일러가 됐냐 쭉 되짚어보면 이번에 공교롭게도 아주 애매한 시점에 폭로한 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낚였다더니 아니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용으로만 북미 정상회담할 듯 이런 말들이 다 맞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핵화의 즉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조선반도 비핵화가 무슨 뜻이냐. 예. 결국은 김정은은 2018년도 신년사를 통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즉 김정은은 핵 군축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핵 보유국을 인정받고 미국과 핵 군축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걸 정의용 안보실장은 핵 폐기로 이해를 한 거예요. 즉 그 핵 폐기를 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이 만나보니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핵 군축을 하고 싶다. 아니 당신은 지금 핵 폐기 이야기 했지 않냐? 예. 바로 거기서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죠. 즉 핵 폐기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미회담 두 차례 북미회담이 결국은 성사하지 못했던 바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또 어떤 폭로가 더 이어질지 몰라서요. 존 볼턴 보좌관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볼턴 전 보좌관의 말을 따랐다면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I think that's right. I think we're looking at the Libya model of 2003, 2004. We're also looking at what North Korea itself has committed to previously. And most importantly, I think going back over a quarter of a century to the 1992 Joint North-South Denuclearization Agreement, where North Korea committed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committed to give up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Now,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I mean, you know, John's known as a tough guy. 여기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관계가 남북, 미북 관계가 안 좋아진 것도 다 존 볼턴 탓이고 네. 볼턴이 만약에 똑바로 계속 그 주장을 들었으면 6차 세계대전이 날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이 전망이었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존 볼턴 그 국가안보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느냐. 지금 존 볼턴 부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그것도 관심이 없고 그 이후에 비핵화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냐. 그러니까 해야 될 숙제는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꿈만 파는 일을 계속했다. 그래서 미디어의 어떤 그 중심에 서려고만 했다라는 것이 지금 존 볼턴 보좌관의 회고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비핵화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등한시했다라는 것을 지금 핵심 참모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과연 그 과정에 우리 정부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역할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의문도 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낚였다는 표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회고록까지 낸 존 볼턴 보좌관 얘기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그럼 우리 쪽의 대응을 차분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